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도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코스피가 2% 가까이 상승하며 2150선에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이상 오르면서 66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달부터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IPO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SK 바이오팜 등 대여금 매물들의 상장이 예고되고 있어 IPO 시장에 훈풍이 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외파생 상품거래 담보 관리 금액이 전년 대비 10.6% 감소한 5조 3,93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외파생 상품거래 담보로는 채권이 전체 93.7%를 차지했고 상장 주식과 현금 순이었습니다. 지난달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소비자 물가가 13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 조사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이 입춘이 오면 입춘대길이라고 크게 대문에 붙이곤 했는데요. 자, 우리 머니W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입춘의 대길, 길하시라고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원에 힘을 보태주실 또 한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이슬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봄의 기운을 가득 불어 넣어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자, 이 에너지에 힘입어 오늘 알찬 정보도 함께 나눠보시고요. 평소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이화선입니다. 2월의 첫 번째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인하사 소식에서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도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 소식이 세 가지나 되네요. 먼저 첫 번째 인사 소식은요.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통신 장비주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5G 시장 가장 넓은 곳은 중국이다라고 해서 이 중국 쪽에서 터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통신 장비에 있어서 생산 차질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조정을 크게 받아갔었지만 그런데 이게 좀 웃기다, 이게 좀 너무 걱정이 심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염병에 따른 경기 둔화에 따라서 중국 내 생산 차질 그리고 투자 감소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거지만 사실 실질적인 영향력은 전무한 수준이다라고 증권가에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펴보니까요. 국내 대다수 네트워크 장비들의 업체들 국내나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통신사들이 5G 투자를 줄이진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 통신사들도 5G 투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 모아지면서 오늘장에 있어서도 반등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5G 재반등 나오게 될지 쭉쭉 잘 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장비 업체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테슬라의 주가가 왜 이렇게 잘 가죠? 자,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였는데요.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또 20% 가깝게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제가 팝업 문자 하나 받았는데 프리마켓에서 테슬라가 또 13%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테슬라의 주가는 잘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CNBC에서도
중국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주가 오름세를 견인하고 있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테슬라 급등에 화답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죠. 2차 전지주인데요. 자, 2차 전지주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IT 업종과 2차 전지 산업 관련주를 중심으로 5천억 원 가까운 매수세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 순 매수액을 보이고도 있는 건데요. 오늘 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오름폭을 기록한 2차 전지 관련주의 움직임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주 잘 갈 수 있을지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인사 소식 넘어갑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증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종목 한번 시원하게 모아봤습니다.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종목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입장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상향이 가장 많이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은 다름 아닌 여기 보이시다시피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요. 총 20곳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수가 또 발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18만 원 선까지 한 2, 3만 원 정도를 더 높이게 된 건데요. 자, LG 이노텍과 삼성전기의 공통점이다라고 하면 지난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종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이 또 삼성전자가 17개나 리포트 수가 또 나타났고 SK하이닉스도 10개나 지금 상향 리포트 수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짱짱하게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역시나 최근 수정 목표 주가를 또 올렸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보이시는 게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 수혜주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만연했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이슈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그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목표 주가를 상향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잘 체크해 가시면서 장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불사, 우리 시장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인데요. 자, 극장이 좀 폐쇄를 하고 있어요.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이 감염증 이슈에 따라서 그래도 재반등 나오고 있다, 괜찮다라는 종목들, 섹터들도 있지만 극장 업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아쉽다, 영업 중지다 이런 부분들이죠. 겨울왕국2 흥행의 여운을 즐기기도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덮친 건데 증권가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국 시장의 실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GV의 전체 실적에서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3%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폐쇄된 극장뿐만 아니라 전염 우려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관광객들의 발길 줄어들고 있다라는 상황도 함께 가져가고 있는 속인데요. CGV의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 오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인하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에도 도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가 장빈주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테슬라 급등에 2차 전지주의 상승세도 앞으로도 계속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은 리포트 많이 참고하시죠. 이 4개 중에 1개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앞으로 국내 증시 시장이 좀 낙관적으로 잘 갈 것이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극장이 일단 폐쇄로 인해서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CJ, CGV가 23% 이상 주가가 크게 빠진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 어떤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5G 관련주가 이제 작년부터 잘 가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또 폐렴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못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장 이제 국내 통신 장비들이 또 재도약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전염병에 따른 어떤 그 경기 둔화로 중국 내 생산 차질 가능성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 감소 우려 등이 이제 제기가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는 좀 지나친 걱정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그 통신 장비 업체들 주가는 올해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이 5G 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이 시장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자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크게 올랐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6위인 KMW의 경우 지난해 대비 지난달 38% 이상 상승을 하고 오이솔루션도 지난해 53% 정도 급등을 하면서 3개월 내에서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5G 상용화가 진행되는 만큼 이 향후 관련 장비와 기술을 보유한 통신 장비주가 큰 수혜를 본 셈인데요. 하지만 가장 큰 5G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에서 이 신종 코로나 위험이 확산되면서 빠르게 주가가 계속해서 요 근래 들어가고 빠졌던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 통신사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화웨이와 거래하는 이 RFHS의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약 34%가량 떨어졌습니다만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통신 장비주가 영향을 안 받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사태는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뭐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진 단기적인 바닥은 이미 다 받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행이네요. 있고요. 이번 우려가 일단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그 경기 둔화로 중국 내 생산 차질이라든지 5G 투자 수요 감소 가능성에서 좀 비롯됐지만 이게 저는 좀 일시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에는 굉장히 조금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모두 이제 신종 코로나 발병지인 후베이성 우한시와는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공장들이 피해가 있어도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또 신종 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돼서 대거 공장 가동이 이제 중단되지 않는 이상은 이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게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중국 통신사들이 5G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미 중국 외에도 일본이라든지 이제 미국 등의 5G 투자 본격화로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의 호실적이 또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오히려 낙폭 줄 때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고도 좀 봅니다. 네. 통신 장비주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실적과 관계없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좀 염두를 두고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 이게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다뤄볼까 하는데요. 요즘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게 바로 극장 관련주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마스크 끼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극장을 가곤 했는데 중국에서 CGV가 워낙에 또 활기를 치고 있는데 이런 아무도 뭐 잘 안 보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관련주 중국에 계속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할까요? 아니면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 빠질 대로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만 그동안 이제 목표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하향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겨울왕국2 흥행의 여운을 또 오랫동안 즐기기도 전에 이 신종 코로나 공포감으로 주가 하락세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상대적으로 국내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중국 시장의 실적 타격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CGV는 이제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이 영화관에 들어가는 이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일부 영화관들을 지금 계속해서 잠정 폐쇄를 하게 되면서 이들 극장뿐 아니라 전염을 우려한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관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신종 코로나 발생처인 중국 시장의 경우 현지 당국의 요청으로 이 134개 CGV 영화관의 영업을 지금 무기한 중단한 지금 상태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사스나 이제 메르스 사태와는 달리 이 CGV의 주요 공략 지역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실적 영향은 좀 불가피할 전망이겠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 CGV 영화관이 얼마나 되는 거죠? 뭐 저는 사실 몇 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네. 일단 전체 매출에서 약 13% 정도가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아주 없다라고 네. 좀 볼 수는 꽤 없겠습니다. 크네요. 사실 그만큼 진출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중국의 영향력이 크군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조금은 미미하게라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기존보다는 다소 이제 하향 조정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겠는데요. 다만 이제 타격은 있으나 이제 중국 매출이 다가 아닌 전체 매출의 또 5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실적 또한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 주가랑은 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 국내 관객 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굉장히 좀 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 동남아 법인이 CGI의 신주
9% 정도를 매각하고 이 3,300억 원의 자금 유치 계약을 체결한 것을 감안했을 때는 현 주가는 굉장히 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오히려 이 종목은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한 매출 타격으로 목표가는 다소 좀 하향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과대낙폭인 건 맞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소 32,000원에서 34,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낙폭을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CGV 앞으로 또 오를 수 있으니까요. 얼마큼 더 반등할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이슬이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과연 오늘장에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났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5가지 좀 엄선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 PCL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에 이 분자 진단 시약을 공급하기 위해서 PCL이 바로 올릭스와 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중국을 비롯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분자 진단에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재료 공급에 좀 어려움,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는데 이번 올릭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한 분자 진단 시약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감 굉장히 크게 몰리게 되면서요. PCL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26% 가까이나 크게 올랐습니다. 11,750원까지 올라온 PCL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함께 협업을 맺은 올릭스도 오늘 4%대 강세로서 종가 기록했네요. 36,500원에 오늘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LG화학 보시겠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자동차용 전지 사업이요. 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ESS의 기저효과까지 또 나오게 되면서 전지 부문에 있어서 올해의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 나타나게 되면서요. LG화학이요. 그동안에 보였던 주가 추이 박스권을 뚫어내고 오늘 또 굉장히 큰 양봉을 그려낸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8%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 이어지더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오름폭을 견인했던 모습입니다. 37만 9,500원까지 올라온 LG화학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는데요. 에이스 침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이스 침대의 광고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 남친 박보검 씨입니다. 혹시 박보검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렇게 누구나 알만한 그런 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함으로써 이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에이스 침대가요.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나 늘었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입니다. 또 지역별 거점 매장의 판매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TV에서 박보검 침대를 보고 거점 매장으로 가서 또 이를 체험해보고 구매까지 연결하는 그런 판매 전략이 시장에 적중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에이스 침대 광고 효과 톡톡히 본 것 때문일까요? 계속해서 거래량 그리고 한번 터져준 이후로 계속해서 쭉쭉쭉 주가가 우상향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더 크게 기록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6%대 강세 보이면서 42,400원에 에이스 침대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네 번째 종목 코리아센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몰 전문 업체 그리고 오픈마켓 입점이라든지 해외 마켓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페이스북과 손을 잡았습니다. 온라인 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서 이제부터 마케팅 측면에서 조금 더 기대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쭉쭉쭉 떨어지고 있다가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 있어서도 반등해 냈습니다. 빨간불 키워냈네요. 5%대 강세 보였습니다. 코리아센터 종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장중 내내 그래도 오름폭 크게 기록한 이후에 어느 정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5,700원에 종가 형성한 코리아센터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좀 보시겠습니다. G3BNT 살펴보겠는데요. 안구 건조증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상반기 안에 임상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또 3분기쯤에는요. 임상 3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이 임상 3상의 3번째인데요. 이미 2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임상 3상에서 좀 유의미했었던 것들, 뚜렷했던 차별점들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임상 3상에 있어서는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 열어놨다라는 그런 전망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에 있어서 그 양봉의 폭을 좀 깊이 가져갔습니다. 오늘 종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5%대 강세 그려냈네요. 장 개장하고 나서 쭉쭉쭉 그 강대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28,4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핫한 종목들이 참 눈에 띄는데요.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 이슈로 올릭스와 함께 PCL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LG화학이 8% 이상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에이스침대는 광고 효과로 또 6% 이상 상승하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코리아센터와 지트리, BNT까지 함께 다뤄봤는데요.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하나만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 골라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한폐렴 관련주로서 일단 PCL을 좀 선택해봤습니다. 네, 말 그대로 뭐 우한폐렴 관련주로서 테마에 지금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인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 3일 동안 굉장히 좀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낙폭과대인 측면까지 포함을 해보자면 이제 추가 상승이 이 부분에서 한 차례 정도 더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폐렴 관련주들 최근 계속 3일 동안 하락세였지만 사실상 우한폐렴이 현재 딱히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재료가 좀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이 3일간 하락했던 요인은 이미 재료 노출이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급하게 상승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 굉장히 애매한데 국내에서 확진자가 지금 2명은 이미 완치가 된 상태고요. 다만 확진자가 1명 더 좀 추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료 자체는 어느 정도 살아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간에 조정을 주면서 이슈화될 때마다 상승하는 패턴, 즉 이제 조정 상승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시면 여기서 내일까지 수급세가 이어진다면 13,000원 도달 이후에 또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겠고요. 지금은 오늘 또 26%가량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급등 이후에 급락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신규 매수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언제까지나 만약에 이제 중국 폐렴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시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완치라든지 재료 소멸 시에는 신규 진입도 이제 안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보유자분들은 우선 1차적으로 13,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목표가는 13,000원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PCL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 이슬이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 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 이슬이 전문가께서는 과연 어떠한 종목을 또 가지고 와 주셨을까요? 저와 함께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또 여러분 종목 고민 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꼼꼼하게 종목 고민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자,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알려드릴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자, 지금 하단에 보이고 계실 텐데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전화 마구마구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께 오늘 한번 우리들의 고민 꼼꼼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어제요. 또 저희 오늘 또 무료 방송 진행했습니다. 무료 방송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당첨자는 짜잔! 네, 7585님이신가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네, 7585님 맞으시죠? 성공투자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투 기원합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 지난주에 갖고 온 종목 과연 일주일간 어떠한 흐름 보였는지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와, 수젠텍 맞아요. 수젠텍 가지고 와주셨는데 수젠텍이 14%나 뛰어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종목 또 캐치해 오셨을지 더 기대가 되는데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이슬이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해도 이슬이. 우리 이슬이 전문가님 정말 인기가 많으신데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같은 경우는 명성 TNS입니다. 110%가 넘게 지금 수익률 계속해서 챙겨가고 있는 모습 그려지고 있습니다. 2위는 에이스테크네요. 자, 3위는 한국과컴퓨터고요. 4위 후성, 그리고 수젠텍이 5위로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최근에 편입이 돼서 14%의 수익률 방금 전에 확인이 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7글자네요. 7글자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친환경 굉장히 큰 트렌드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전기차 관련해서요. 함께 살펴볼까요? 테슬라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고 정말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는 종목 여러분 우리 같이 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2차 전지주 오늘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응급용 마찰 용접 단자를 만들고 가고 있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삼성 SDI에 좀 더 많이 비중이 편중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힌트 거의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머니 W인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어떤 W일까요?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화 문자는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고민 많이 보내주세요. 머니 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지난주 추천주 수전텍의 AS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월 29일 언급 후에요. 무려 14% 이상 수익을 거두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수전텍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AS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제가 그때 이제 7,740원 아래에서 좀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 또 운이 좋게 그렇게 떨어졌다가 그날 바로 급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패령 관련주들이 굉장히 3일 동안 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던 모습인데요. 수젠텍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3일 동안 이제 조정을 크게 주다가 오늘에서야 조금 받쳐주는 모습인데 아까 PCL도 마찬가지고 이제 패령 관련주들이 그동안 급락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갭을 메꾸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종목군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1차적으로 9,000원에서 이제 10,000원까지 충분히 이제 홀딩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젠텍 AS 들어봤는데요. 9,000원부터 이제 10,000원 사이까지는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AFW인데요. AFW는 마찰 용접 방식으로 이 2차 전지용 음극단자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제 국내 최초로 마찰 용접 기술을 도입한 게 AFW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핵심 솔루션이자 대체에 불과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도 받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최대 실적을 올리고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지금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그렇다면 AFW도 호황기를 같이 맞지 않을까,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제가 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또 명성 TNS라는 종목군 한번 추천드렸는데 그 맞아요. 종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수익률이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 중에 이제 이 AFW라는 종목군이 있는데 최근 이제 중국 정부에서 또 향후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 또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또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특히나 이제 전기차의 그 대표주인 테슬라의 컨센서스 상회 등 긍정적인 전망과 이제 그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작년에 이제 중국의 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유예 기간 종료 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던 국내 전기차 관련주가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고 급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며칠 전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작년 하반기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어마어마한 좀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테슬라의 모델 3 등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Q 급증에 따라서 전기차 테마에 좀 훈풍을 불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유럽에서는 또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강화가 시작이 되면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신규 전기차 출시 확대로 이 전기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다시 훈풍이 돌면서 이제 국내 대형 전기차 관련주는 급등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사실 중소형주는 이제 우한폐렴 여파로 크게 오르지는 못했는데 차라리 이번 위기로 좋은 주식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이 전문가님 웬만해서는 최고의 기회라는 말씀 안 하시는데 그만큼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이 관련주들의 활약이 눈에 띌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잘 팔아도 단가가 안 맞으면 이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남잖아요. 그런데 AFW는요, 영업이익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필수 부품을 그리고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제표가 완전 탄탄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이 AFW는 또 2차 전지용 그 음극단자 생산 업체로 현재 그 동사의 음극단자는 국내 2차 전지 셀 업체로 또 공급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고객사 대 동사의 점유율은 이제 절대적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SDI의 또 1차 벤더로 삼성향 매출 비중이 또 압도적이기도 하고요. 중국 등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매출액의 또 90% 이상이 리튬이온 2차 전지 부품이 또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전방 산업인 리튬이온 전지 산업이 또 최종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훈풍은 또 AFW의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당사 매출은 또 내수 47% 그리고 수출은 53%로 내수와 수출이 굉장히 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사의 이제 주요 또 수출국은 중국과 이제 헝가리 이 두 가지인데 대부분은 이제 중국 시장에 또 진출한 이 삼성 SDI에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을 함으로써 더 좋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진입 장벽이 절대 낮지 않은 그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 필수품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제 100%로 또 독점 납품하고 있는 이제 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 또 본격적인 생산을 통해 이제 기존 연 5천만 개에서 2020년도에는 또 7,500만 개로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른 매출도 이제 약 퍼센테이지로는 20%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차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동사는 신성장 동력으로 또 전기차 부품용이 이 부스바를 또 개발 완료를 한 상태인데 올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본격적인 매출로 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또 필수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 SDI를 통해서 또 세계 유수의 유명한 자동차 업체들에게 전기차 관련 부품을 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진입 장벽이 워낙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탄탄대로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난해 산업계에서 큰 이슈가 있었죠. ESS 화재 사건이었는데 뭐 1차에 이어서 또 2차 뭐 화재가 발생해서 이 원인 규명에 지금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뭐 2월 말에 된다고 아까 전문가님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AFW 국내 ESS 사업 재개 영향에 하반기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게 작년 말의 기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현재 4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음극 마찰용 접단자와 신규 산업인 또 카프 버스파 생산 라인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승승장구 잘 될 거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근데 ESS 사업이 이제 화재가 어떻게 났는지 원인이 밝혀진다면 이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못 갔던 이제 주식들을 보면은 거의 이런 악재들이 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는데 어떤 악재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AFW의 그 매출 비중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이 ESS 시장의 위축도 그동안 이제 주가 상승의 발목을 굉장히 좀 잡아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또 최근 2차 조사위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아 또 불확실성 이제 해소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국내 시장이 아니어도 급성장하는 이 해외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태양광 연계 그 이제 ESS에 관해서 미국 내에 또 대규모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AFW의 최대 수요처인 삼성 SDI가 또 이 미국 ESS 시장 점유율이 약 34%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네, ESS 2차 화재 원인이 확실히 된다면 이제 앞으로 더 승승장구 잘 되지 않을까. 미국에도 뭐 삼성 SDI가 이제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또 삼성 SDI를 또 납품하고 있는 게 AFW이기 때문에 뭐 상호 연관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잘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종목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투자 포인트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은 현재 머니W 시청하고 계시고 오늘 종목은 AFW입니다. 과연 매력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판을 보시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살펴보시면 요즘 테슬라 주가 왜 이렇게 잘 가죠? 진짜 너무너무 잘 갑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잘 간 덕분에 계속해서 2차 전지주도 방긋방긋 웃고 있는 상황 속에서 AFW도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역시 함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 2차 전지의 필수 부품을 또 독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삼성 SDI에서 좀 더 크게 그 매출 비중이 가져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좀 최근 계속해서 삼성 SDI도 주가가 오르고 있고 전망도 좋게 나오고 있어서요.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ESS 화재 여파 때문에 조금 실적이 감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2차 조사가 발표 예정이죠. 이에 따라서 과연 잘 갈 수 있을지도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이 전문가께 제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요. 수출을 중국이랑 헝가리 쪽으로 많이 한다라고 제가 딱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다름 아닌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중국 관련된 업체들 계속해서 지금 좀 많이 어렵잖아요. AFW는 이렇게 수출 문제에 있어서 타격 없는 건지 확인 도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내수보다는 수출 좀 더 많이 하는 기업으로서 그중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네. 있는 부분인데요. 또 우한 폐렴 상황이 현재 굉장히 좀 심각하기는 또 하지만 일전에 뭐 사스도 마찬가지고 이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이 좀 심각했을 때도 돌이켜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증시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나 말 그대로 이제 단발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이런 단발성 이슈에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이 기업의 자체적인 모멘텀이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을 또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전기차 지원 확대 등 미래의 전망이 아주 밝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히려 우한 폐렴 사태 관련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 베스트,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잘 잡아야겠죠.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꼼꼼하게 짚어주세요. 네, 일단 차트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지금 딱 이제 올라갈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이제 횡보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이제 수급이 한번 또 들어왔다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 패턴인데요. 현재 박스권 구간이 이제 14,000원에서 1,850원대인데 이 구간 횡보 이후 내일 다시 한번 14,000원만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16,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우선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FW의 가격 전략까지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AFW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초가 부근 이하에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바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목표가 1차적으로 16,000원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목표 가격으로 한번 목표 잡아볼까요? 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터치 시 매도 전략 취하셔서 리스크 관리까지 짱짱하게 해보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잘 나간다면 AFW는 분명 잘 나가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Money W. Money W. Money W.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전화 연결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중간에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전화가 끊겼나 봅니다. 다시 좀 이따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바로 문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네, 문자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문자 나타났을까요? 와,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트를 3개나 뿅뿅뿅 보내주셨어요. 2384님의 문자인데요. S넷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7,35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20%인데 전망 부탁드려요. 이슬이 전문가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6,910원에 오늘 종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매수가가 지금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올라갈 자리에서 못 갔다라고 좀 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또 우한 폐렴 때문에 관련주들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박스권 내에서 어떠한 그 일정한 가격대 안에서 횡보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뭐 추세가 이탈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선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하단과 상단을 그려놨는데 이 7,500원이 가장 중요한 구간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7,5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이제 8,000원에서 8,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일단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넷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8,000원 넘어서까지 목표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잠시 전화 받아보러 가볼까요? 네, 자, 아까 전화 연결이 안 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저 대한강통신요. 아, 대한강통신이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요, 3,500원인데 20%요. 네, 매수가 3,500원에 비중 20%인데요. 지금 좀 하락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빨리 이슬이 예.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우선 종목은 너무 좋은 종목군인데 이 종목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앞으로 충분히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항통신은 제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 5G 관련주인데 제가 네. 봤을 때 지금 5G 관련주라고 해서 다 같이 지금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네.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좀 지금 추세 자체가 더딘 면이 있는데 대한항통신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악재인 또 우한폐렴에 대한 어떤 공포감까지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최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많이는 마시고 비중 5%만 조금 추가 매수를 해주셔서
네, 단가를 조금 낮추신 다음에 일단 1차 목표가는 4,000원 선에서 전량 입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네, 너무 많이는 마시고 일단 비중 5%에서 많아봤자 한 10% 정도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딱 적당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5%에서 10%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4,000원에서 전량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도 대체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화 연결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일신바이오요. 일신바이오요.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2,620원에 네. 기준 15%입니다. 네, 매수가 2,620원에 비중 15%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네. 좀 하락을 해서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 이슬이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우선 종목이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고점에서 잡으셨을까요? 너무 지금 매수가가 높으셔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그냥 본절가까지 조금 기다리시기보다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어쨌든 테마로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재료가 네. 소멸된과 동시에 굉장히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전에 이제 1차 상승했을 때 한 차례 지켜줬고요. 2차 상승도 마찬가지고 지금 3차 때도 다행히도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굉장히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오늘 조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수급이 많이 들어와 줬다면은 네, 한 차례 이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제 거래량적인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100%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 상승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시장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내일 한번 더 크게 올라가 준다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2,600원까지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라고 좀 보겠고요. 손절 2,500원이요? 2,600원이요. 2,600원?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손절가는 1,900원인데 이게 만약에 내일 조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을 시에는 차라리 추가 매수를 5% 정도만 하셔서 2,600원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니, 어떤 분은 네. 전번에 3,500원까지 2달 기다리면 온다 그래요. 3,500원까지도 올랐다고 하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그 정도 오를 수 있는 무슨 그런 어떤 모멘텀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3,500원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는 좀 전고점까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고점까지 보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상승을 내일 한다면 2,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또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 매수가만큼의 그런 수익을 또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1,900원 손절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경우에는 또 추가 매수를 통해 2,600원에서 또 전량 매도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럼 이제 전화 이어서 문자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트 뿅뿅 많이 날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 캐치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우와, 동안 전문가님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6834님이신데 부탁드린다고 어떤 종목 부탁드리나 봤더니 에이프로젠 제약이네요.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라고 합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로서도 또 명성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1,360원에 담으셨고 50% 비중입니다. 자, 종가는 1,295원 조금은 밑돌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잊을만 하면 오르다가 이제 바로 또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저도 바이오주 중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고점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좀 적정한 가격대에서 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준다면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지선을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지금 1,295원 그리고 1,290원대를 지지해주면서 양봉
양봉을 그려주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제가 안전하게 1,66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1,660원 강하게 돌파 시에는 좀 2,000원까지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60원 그리고 2차적으로 2,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빠르게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와, 새벽 이슬님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자, 어떤 종목이 이 종목이네요. 새벽 이슬님이라고 보내주신 자, 뉴프렉스입니다. 2,1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30% 갖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뉴프렉스 1,985원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진작에 갔어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좀 우한폐렴 사건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컸기 때문에 좀 갈 자리에서 못 갔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최바닥은 찍고 오늘도 뭐 큰 수급은 아니지만 또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2,250원만 돌파하면 충분히 2차적으로 2,500원까지 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프렉스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종목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